여보, 우리 딸 결혼하는데 집값이 10억이래. 10억?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그냥 6억 정도 줄까? 미쳤어? 세금만 3억 나올 텐데. 잠깐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자녀에게 3억 원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국세청에서 17년간 일했던 세무사 박재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조차 국세청에 있을 때 이 방법을 몰랐어요. 부자들만 알고 있던 이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자녀 교육비 걱정도, 결혼 자금 걱정도, 세금 폭탄 걱정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30년간 3억 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정보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1점. 왜 사전 증여가 필요한가? 실제 사례로 보는 충격적 현실. 지난달에 제게 상담 오신 이철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52세이신데 딸이 결혼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12억 원을 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8억 원을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무사님, 그냥 차용증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때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이철수님, 그렇게 하시면 100%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할 거예요. 하지만 이철수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에이, 세무사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별일 없던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1년 2개월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8억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고 세율이 40% 구간이라 증여세만 2억 4천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총 3억 1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딸이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철수 씨가 대신 내줘야 했다는 거예요. 8억을 줬는데 세금으로 3억을 더 내야 하니까 총 11억이 나간 셈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만약 이철수 씨가 딸에게 미리 3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8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그 세금 3억 1천만 원을 딸이 직접 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30년간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30세까지 3억 모으는 황금 공식 366 전략. 자, 이제 본격적으로 30세까지 3억 원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붙인 366 전략입니다. 먼저 숫자의 의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3은 3천만 원, 6은 6천만 원, 마지막 6은 또 6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3천만 원,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증여.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타 친족이라고 해서 사촌 이내의 친척들, 예를 들면 고모, 이모, 삼촌 이런 분들이 1천만 원씩 추가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3천만 원이 되죠. 이걸 10년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 3천만 원, 11살 때 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6천만 원,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증여한도. 그런데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여 한도가 늘어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1살 때와 31살 때 이렇게 두 번 더하면 또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6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이 되려면 아직 1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3점 기념일 전략. 매년 200만 원씩 20년간 축적하는 비밀. 여기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기념일 전략입니다. 제 큰아들 민준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 생일 선물, 입학 축하금, 졸업 축하금, 크리스마스 선물 등등 이런 걸 다 모아서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입금할 때 적요란에 정확히 써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추석용돈 10만 원, 고모 생일 선물 5만 원, 외삼촌 입학 축하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희 민준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평균 200만 원 정도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20년간 계속되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돈들은 증여세법에서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되거든요.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이라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물론 과도하면 안 되죠.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100만 원씩 준다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4점 소득 창출 전략, 군복무와 아르바이트의 놀라운 효과. 여기까지 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억을 만들려면 아직 1억 4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바로 소득 창출 전략입니다. 군복무,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권. 요즘 군인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등병이 70만 원, 병장이 130만 원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월급이 10,000 원이었는데 정말 세상 많이 변했죠. 18개월 동안 평균 100만 원씩 받으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라고 해서 매달 4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총 140만 원씩 18개월을 모으면 2,520만 원이 돼요.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대략 2,60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군대 안 간 사람들을 위한 대안. 그럼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네요. 간단해요. 그 1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됩니다. 시간당 1만 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18개월이면 2,340만 원이죠. 군복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이 돈들은 모두 정당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군인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아르바이트비는 3.3% 세금까지 떼고 받는 거니까 누구도 문제 제기할 수 없어요. 5점. 최종 계산 진짜로 3억이 될까?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366 전략 1억 8천만 원, 기념일 전략 4천만 원, 200만 원, 20년, 소득 창출 2,600만 원, 총합이 2억 4,600만 원이네요. 3억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돈들이 그냥 통장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적금이나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서 연 5% 정도만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보세요. 30년간 복리로 굴러가면 3억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6점 실전 신고 방법, 홈택스 완전 정복. 이론만 알면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죠.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66 전략 신고하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그 다음 세금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증여세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서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 신고,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선택하세요. 증여자는 돈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증여일자는 실제로 돈을 준 날짜를 적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증여자와의 관계 부분이에요. 여기를 정확히 선택해야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직계비속을 선택하시면 돼요.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을 누르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으로 나올 거예요. 기존 증여 내역 확인하기. 혹시 내가 예전에 증여받은 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증여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모두 나와요. 왜냐하면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증여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7점 부자들이 쓰는 추가 전략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본편이에요. 부자들은 여기에 더 고급 전략들을 추가로 씁니다.
연금보험 활용법. 예를 들어 아이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매년 20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20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총 4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험회사의 운용 수익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무제한 지원. 또 하나는 교육비예요.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학 등록금, 유학비, 학원비 등등 이런 건 얼마를 줘도 증여세가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해요. 아이에게 현금을 주고 학원비로 써라라고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활용 전략. 좀 더 고급 전략으로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 명의로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주는 거죠. 시세보다 조금 높게 사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아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8점. 주의사항과 함정들.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 기념일 전략에서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적당한 금액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1년에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 생일 선물로 100만 원씩 매년 준다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가족관계 입증 서류. 증여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 후에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해서 스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10년 합산 규정.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또 3천만 원을 받으면 총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돼요. 9점. 실제 성공 사례들. 제 고객 중에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분들이 많아요. 정민호 씨 가족. 정민호 씨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전략을 시작했어요. 지금 아들이 25살인데 벌써 2억 3천만 원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할 때 이 돈으로 학원비며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추가로 용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씨의 딸 둘. 김영희 씨는 딸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미 결혼했고 둘째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에요. 첫째 결혼할 때는 이 방법을 몰라서 세금을 엄청 냈다고 해요. 그래서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둘째 딸이 28살인데 이미 2억 8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년 결혼하면서 집 살 때 세금 걱정 없이 도와줄 수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10점. 세무조사 대비법. 혹시나 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서류 보관. 모든 증여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등.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돼요. 기념일 전략의 입증. 기념일로 받은 돈들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세요. 가족 단톡방의 대화 내역, 가족 모임 사진, 행사 관련 자료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의 합리성. 군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는 소득 증명이 쉽죠. 하지만 혹시라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서류들은 모두 챙겨두세요. 11점. 국세청 출신이 말하는 세무서의 속마음. 제가 국세청에 17년간 있으면서 느낀 건데 세무공무원들도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문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굳이 깊이 파지 않아요. 오히려 신고 안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에 더 의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명한 신고예요. 숨길 거 없이 당당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더 안전해요. 12점.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이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미 20살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혀 늦지 않았어요. 20살부터 시작해도 10년간 충분히 1억 5천만 원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성인 한도가 더 크니까 오히려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1년만 늦어도 그만큼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13점.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주세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법적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한 번에 많은 걸 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세금 걱정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4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 상속세와의 연관성.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결되어 있어요.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나중에 상속받을 때 합산되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제외되니까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받는 게 유리해요.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가 발생하면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연부연납이나 물납도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웬만하면 세금이 안 나올 거예요. 해외 거주 시 주의사항. 혹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복잡해져요. 거주지 국가의 세법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렸길 바라요.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부모로서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